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머니버디입니다. 주식하시는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들 중에 하나가 지금 현재는 시장이 좋은 건가 나쁜 건가? 시장 그렇게 나쁜 거 아닌데 나만 죽쓰고 있는 거 아니야? 내가 왠지 잘 되고 있는데 그냥 시장이 좋아서 잘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현재에 대한 진단도 되게 궁금해하시고, 그리고 그런 걸 떠나서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될지, 좋아질지 안 좋아질지 굉장히 많은 관심이 있잖아요. 근데 이유는 하나죠. 앞으로 시장이 좋아질 것 같으면 왠지 좀 마음도 든든하고 뭐 그런 것도 있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고 싶은 그런 마음도 들 것이고, 시장이 좀 안 좋아진다라는 전망이 있으면은 좀 있던 주식을 좀 판다던가 비중을 줄인다던가 그런 선택을 해서 나중에 훗날을 도모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굉장히 많이 궁금해 하십니다. 그래서 뭐 매일 아침에 출근길에 3프로TV 같은 거를 본다던가 유튜브에서 경제방송 같은 것들을 보고, TV에서도 증권방송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그런 거 보면서 현재 시황과 앞으로의 시황 전망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그걸 기반으로 주식을 많이 하세요. 오늘 얘기는요, 결론부터 말하면요, 그러지 말아라 라는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게 뭐 현재 시황이 어떻고 앞으로 시황이 어떨 건지에 대한 관심을 갖지 말아라, 그게 중요한 건 아니다 라는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닙니다. 그거는 그거대로 뭐 나름 관심을 가질 이유는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경제신문을 본다던가 그런 방송을 보면서 현재 이제 글로벌한 경제가 어떤 흐름으로 가고 있는지, 우리 증시는 어떤 현재의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는지 알 필요가 있죠. 근데 그거는요, 제가 볼 때는 하루에 그냥 5분만 투자하면 알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뭐 되게 열심히 보고 누구의 뭐 인사이트가 담긴 그 어떤 얘기를 들어도 내가 주식으로 돈을 버느냐 돈을 잃느냐에 굉장히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현재 시황이 어떤지, 앞으로의 분위기가 어떨지 이런 거에 대한 생각을 안 하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현재의 주식 상황, 증권 상황을 받아들여야 되고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 건지에 대한 예측을 하고 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그 기준점을 조금 더 현실적인 거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그냥 이거는 제 경험이고 저라는 사람은 이렇게 생각한다 라고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저 같은 경우에는 현재 그리고 앞으로의 시장이 좋은지 나쁜지, 좋아질지 나빠질지를 그 판단하는 기준점으로 가장 중요하게 보는 지표가 다른 게 아니라 제 계좌입니다. 제 계좌, 주식 계좌 전반적인 상황, 주식 계좌에 담겨있는 개별 종목들이 현재 어떤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가, 저는 그걸로 그냥 판단을 합니다. 예를 들면은 지금 코스닥, 코스피가 굉장히 안 좋잖아요. 많은 조정을 거치고 앞으로 더 안 좋아질 거다라는 그런 전망 때문에 계속 더 투심은 안 좋아지고, 그래서 시장 분위기가 매우 안 좋다라고 말씀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외부적으로는 그렇게 판단을 하는구나, 거기까지는 알겠어요. 그런데 제가 현재 주식을 어떻게 할지, 뭐 예를 들면 더 비중을 채워야 되는지, 비중을 좀 줄여야 되는지, 좀 공격적으로 매수를 해야 되는지, 좀 방어를 해야 되는지, 이 기준으로 삼을 때 시장의 그 바로미터로 삼는 거는 저는 어디까지나 제 계좌 현황이고 제 보유 종목들의 현황이라는 거죠. 근데 제 계좌 현황이 지금 그렇게 나쁘지가 않아요. 나쁘지가 않다면은 저는 얼마든지 지금 이런 상황에서 공격적인 매수를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거는 그냥 가능성이 아니라 실제로 저는 지금 그래요. 왜 그럴까를 생각해 보면은 단순해요. 지금 현재 흐름에 맞는 종목들을 저는 사전에 잘 관리를 해오면서 여기서 수익을 만들어내고 있고, 그리고 얘네들이 지금 현재 제가 볼 때는 당분간은, 적어도 뭐 먼 미래까지는 아니지만 당분간은 이 주식들로도 얼마든지 양호하게 계좌를 관리하면서 수익까지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그런 현재의 데이터와 앞으로의 전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런 저한테 지금 상황이 안 좋으니까 주식 비중을 좀 낮추고 현금을 많이 확보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한다면은 그건 저한테는 해당이 되는 얘기가 아닌 거거든요. 이게 이렇게 말하면 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케이스겠죠. 어떤 분들 중에서, 뭐 제가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이거는. 어떤 분들 중에서 예를 들어서 지금 그 몇 개월 전부터 혹은 뭐 1, 2년 전부터 에너지 관련 주들을 저가에 잘 매집을 해서 기회를 노리고 있었던 분이 있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일반적인 성장주들, 기술주들이 되게 강세를 보였고 좋은 흐름으로 증시의 지수까지만 올려가면서 그렇게 잘 나가던 시절이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때 그 사람은 그 주식을 가지고 있다라는 이유만으로도 수익을 못 내고 좀 어려운 시기를 보낼 수 있었겠죠. 그런데 그분이 만약에 그 주식을 잘 가지고 있어서 지금까지 끌고 왔다면, 지금 같은 이 어려운 시장이라고 하고, 그리고 뭐 대외적으로 뭐 전쟁이 나고 원자재 값이 치솟고 막 이런 상황에서는 이분은 지금 축제의 기간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수익 실현을 상당히 많이 했을 수도 있고 지금 굉장히 적극적으로 매도를 할 수도 있겠죠. 그동안의 저점에서 잘 모아둔 굉장히 양호한 비중을 가지고 있으니까. 지금 이분에게는 시장이 좋고 나쁨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만약에 그 어려웠던 시기에 야 지금 시장이 좋은데 나는 왜 이러지? 이런 상대 비교만 하고 있었다면, 그 시장이 좋고 나쁨을 판가름해주는 그런 여러 가지 그 외부적인 요소들과 내 종목을 그냥 상대 비교만 하고 있었다면은, 만약에 그랬다면은 지금 현재 이 축제를 그분이 맞지 못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왜냐면은 어떻게든 존버를 하고 존버를 해서 본전이 갔을 때 빠져나오기 급급했었을 거니까. 나에게도 이런 기회가 오는구나. 내가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운 좋게 본전 기회가 오는구나. 왜냐면 시장 흐름이 계속 꺾이면서, 시장의 전반적인 흐름이 꺾이면서 그럼 원자재라든가 에너지 관련주들이 올라간 거잖아요. 그럼 전반적인 시장의 흐름이 꺾이고 있는데 내 주식은 올라갔네? 라는 그런 안도의 마음 때문에 시장과 발맞춰 간다는 생각으로 주식 비중을 낮추고 그냥 본전 익절 겨우 하면서 그냥 달아났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겠죠. 그러니까 이 주식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이건 어디까지나 실전적인 얘기인데,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어떤 주식을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가, 이 주식이 시장의 흐름과 맞느냐 아니냐 이런 게 아니라요, 내가 이 주식을 관리를 하고 있으므로 이 주식의 사이클을 잘 기다려서 그동안은 열심히 관리를 한다. 그리고 내가 보유하고 있는 이 주식이 흐름이 좋아지는 그런 상황이 왔을 때 어떻게 하면 여기서 내가 수익을 극대화할 것이며 나에게 주어진 기회를 최대한 많이 잡을 것인지, 이 고민을 하는 게 우선이지, 현재 시장 분위기가 좋아? 대외적으로 악재가 뭐가 있어? 금리 인상이 되면 앞으로 어떻게 돼? 뭐 이런 거는, 그건 진짜 부수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정말 부수적인 문제입니다. 물론 이게 아무런 요인이 안 된다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물론 그것들을 참고를 해서 더 적극적으로 할 거를, 금리 인상이야? 뭐 약간 좀 시장의 분위기가 보수적이야? 라고 하면은 그럼 나도 좀 덜 적극적으로 공격을 해야겠다라고 이렇게 좀 조정은 할 수 있겠죠. 약간 보정값 정도로 맞출 수가 있겠죠.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거는 내 계좌 상황, 내 종목 상황이라는 거고, 이 영역을 알면은 사실상 주식이 그렇게 어렵지만은 않습니다. 물론 어려운 때는 와요. 어떤 거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개별적인 종목들과 시장의 사이클이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 그런 때가 오거든요. 예를 들면은 저희도 겪었지만은 한 몇 년 전에 있었던 그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시장이 엄청나게 빠질 때, 그때는 뭐 개별 주식 뭐 이런 거 상관없이 다 빠지잖아요. 전쟁이 나가지고 뭐 오르는 섹터 없이 그냥 다 빠진다. 만약에 그런 상황이 오고, 그리고 더 과거로 가면은 금융위기라던가 시장의 전반적인 투심에 굉장히 강력하게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 나오고 모두 다 휘청거리고 뭐 모두가 좋아지고 약간 그런 사이클이 오긴 하는데, 그 사이클은 우리가 주식을 이만큼 한다 그러면 굉장히 짧은 기간에 불과해요. 그럼 나머지 기간은 사실상은 시장의 흐름이 좋냐 나쁘냐 보다도 내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들이 어떤 흐름을 가고 있느냐, 그로 인해서 현재 시장이 안 좋구나 라고 그냥 스스로 그렇게 판단을 하면 되는 문제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 말을 다시 말하면은, 내가 보유하고 있는 이 종목들, 포트폴리오들의 분위기가 좀 안 좋다면은, 만약에 그렇다면 저는 현재도 안 좋은 거고 앞으로도 좀 어려울 거라고 판단을 한 편이고, 그에 맞춰서 주식 전략을 앞으로 어떻게 할지를 세우는 편이고요. 지금 주식이 막 잘 돌아가고 있고 내가 이제 보유하고 있는 종목, 관리하고 있는 종목들이 잘 톱니바퀴가 맞아 들어가면서 수익도 나고 있고 리스크 관리가 되고 있으면 그 흐름에 맞춰서 잘 하면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다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종목 외에 신규 주식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도 내가 이런 흐름에 맞춰서 새로운 종목을 특정 테마에 있다던가 특정 개별 주식을 넣어서 관리를 하면 되겠구나 라고 판단을 하면 되는 문제라는 거죠. 앞으로 뭐 시장이 오를 거기 때문에, 떨어질 거기 때문에, 그거는 이 이후에 약간 좀 판단하는 정도로만 생각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가 이제 좀 경험이 있는 분들은 알아들을 수도 있는데, 사실은 이 말을 주식 초보자분들, 주식 경험이 많이 없는 분들하고 얘기하기는 참 어려워요. 왜냐면 시장의 흐름과 되게 안 좋은 방향으로 엇박자를 내면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시장은 좋은데 혼자 수익을 못 내고 있고 막 그런 분들이 초보자분들이잖아요. 그런 분들께는 그러면 시장은 늘상 안 좋아? 그런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참 얘기하기는 어려운데, 정말 솔직히 말하면은 만약에 나는 주식을 하면서 여태까지 내 계좌가 개인적으로 좋았던 적이 없다, 나는 수익을 제대로 내본 적도 없고 그냥 뭐 좀 계속 힘들었던 것 같다라고 한다면, 그분께는 대외적으로 뭐 좋다 나쁘다 이런 걸 떠나가지고 그냥 그분께는 주식은 굉장히 어려운 장이 연속적으로 펼쳐지는 거에 불과하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어려운 주식을 하느냐 마느냐, 일단 첫 번째로 이거를 고민해야 되고, 하기로 했으면 본인이 실력을 키워서 대외적으로 어떠냐, 뭐 좋냐 나쁘냐 이런 걸 떠나가지고 내 주식 시장은 본 기운이 가득하게 그렇게 만들어내면 되는 거거든요. 그럼 본인의 실력이 올라가면 그게 가능해지는 거거든요. 목표점을 좀 잡아보시라는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이게 단순하게 여러분들 주식 공부시키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실제로 현재 시황이 어떤지, 앞으로 시황이 어떤지를 가늠할 때 본인이 이렇게 주식을 하고 있는 포트폴리오 안에서, 관리하고 있는 종목들 안에서
좀 많은 부분 힌트를 얻어낼 수 있고 앞으로의 그런 시나리오를 짜는 데 있어서도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 여지가 분명히 있거든요. 전달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 여기서 영상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기회가 되면은 이 얘기로 다음에 조금 더 깊게 얘기를 해볼게요. 제가 영상을 그동안에 많이 찍었지만 이 주제로 얘기를 직접적으로 한 건 처음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또 더 할 얘기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